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관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걱정이 많고 보수 우파 지지층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로 분열이 되어 있는 모양도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핫했던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이기긴 했는데도 여전히 이 갈등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할 것이다, 이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걱정입니다. 송은재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십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건 이 양쪽 모두를 지지하건 아니건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제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은재TV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주신 분 가운데는 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또 국민의힘 오랫동안 당원이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자세 태도를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두고도 이게 결론이 나자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크게 봐서 걱정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고 이 어떻게 푸느냐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핵심은 김건희 여사 부분,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수위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오늘도 많은 결정들과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국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자세하게 불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주가 조작한 팀들 간에 나눈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볼 수 있는 녹취록도 있고 알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소 부분도 논란이 되고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지난 1년 가까이 논란이 되어 오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한 셈입니다. 그러자 재보궐선거도 끝났고 한 대표가 이 부분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 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공개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대남 관련해서 지금 당무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명태균도 마찬가지로 당무감사를 하겠다. 이 조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현재 이런 식입니다. 좀 불쾌하다.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 이걸 한동훈식으로 푸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친윤에서 주장하듯이 대통령과 조용히 만나서 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한동훈 대표의 성공, 이 모두가 어우러져야 이 보수 우파가 정권을 계속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하면서 보수우파에 불리한 것이라고 해서 이걸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팩트가 있으면 이걸 건너뛰게 되면 많은 분석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게 왜곡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체 정세 분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걸 계속 쉴드를 치고 아예 거론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왜곡이 되는 시작인 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전 난동지를 계산해 가면서도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뉴스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가장 핵심은 지금 제가 수위를 좀 높이는 이유는 명태균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잘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심각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요약만 해드렸는데 이 명태균이 왜 심각하냐?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친윤 일부에서 또는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이 명태균은 뭐 사기꾼이니까 이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언론이 놀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쉴드를 치고 이 명태균의 뭐 여론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 이게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도 개입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명태균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간에 주고받은 문자, 녹취록이 명태균의 주장처럼 그렇게 많은 것인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아니면 모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상당 부분 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명태균까지를 집어넣어서 오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보시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건드리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명태균이 갖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문자를 주고받았고 문자가 터질 때마다 지금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여론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 조작은 걸리면 이건 뭐 곧바로 선거 조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성이 강한데 민주당은 왜 본격적으로 이걸 공격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명태균 사건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5월에 선관위에서 이 명태균 쪽과 김영선 전 의원 쪽 이 회계 처리가 선거법, 선거 자금이 처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합니다. 선관위에서 경남 선관위였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 이상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6천만 원이 김영선 그 회계 책임자로부터 이 명태균으로 넘어가고 이런 돈들입니다. 이제 이 돈이 명태균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이 자기가 여론조사를 한 그 비용 아니냐. 그래서 김영선 공천에 개입을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 보낸 것이다. 이 의혹 부분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것을 적발해내게 되면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당하게 이 의혹이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명태균은 정치 불혹합니다. 여론 조작을 한 것입니다. 이 지금 여론 조작 오늘도 한동훈 대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여론 조작 방지법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처럼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뭐 어느 캠프에서 또 어느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A 후보와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건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흘립니다. 주변에. 이걸 다 선관위에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걸 지금도 잡아낼 수 있는데 새로운 방지법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하자라는 건데, 그래도 없어지겠느냐. 이 선거 브로커들 흔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명태균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명태균이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녹취록과 이런 문자들을 뉴스토마토입니다. 이 야당의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 이준석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토마토 측에 상당량을 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명태균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피해 볼 요량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이 총알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 윤석열 당시의 후보 이런 문자들, 녹취 이겁니다. 이거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태균은 살기 위해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은 장난질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든 홍준표 말처럼 명태균 잡아 넣으면 이게 끝이 나느냐, 명태균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이게 끝이 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고받은 녹취록과 문자, 여론 조작을 한 흔적입니다. 이게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문자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친오빠냐 아니냐, 이제 명태균의 장난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친오빠라고 했다가 친오빠 아니라고 했다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이제 명태균이 장난질 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그냥 김건희 여사 하면 굉장히 창피하게 된 겁니다. 명태균은 이게 친오빠든 친오빠 아니든 윤 대통령이 관계가 되는 또 다른 문자를 갖고 있다, 지금 이걸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전체로 보면 이게 전체 정황을 들어보면 친오빠인 것 같습니다. 친오빠도 많이 그때 대선 때 도왔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 이준석과 관계가 됐다라는 걸 보면 윤 대통령 같아 보입니다. 명태균은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언론사에 대고 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친오빠든 아니든 지금 창피하게 된 것이고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윤 대통령이 관계되는 것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명태균은 또 그래 놓고서는 이제 친오빠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라고 빠집니다. 매일같이 터뜨리겠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또 뒤로 빠집니다. 이 치고 빠지고입니다. 자기 살려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태균을 누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냥 검찰이 수사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미치게 될 타격입니다. 이건 지금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의혹이나 가방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지금 사적인 이 문자가 공개가 되고 오빠가 어떻고 바보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건 참 평론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왜 이걸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이재명 손으로 상당 부분 녹취록과 문자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명태균이 공개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야당 인사들을 통해서 공개한, 이재명이 그것을 보았을 텐데 지금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까지는 않습니다. 그냥 특검법 안에 넣고 빨리 응답하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응답하라, 이런 식의 외곽을 때리는 이런 방법만 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여론 조작입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창피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는 겁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만약에 창원지검이 뭔가 좀 수사를 무마해 줄 느낌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때릴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움직임이 날카로워지면 명태균은 또 까게 됩니다. 명태균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꽃놀이패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명태균 때문에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 창피스러운 일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딱 걸려드는 겁니다. 법 위반으로. 이건 뭐 선거 부정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 계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재원이나 홍준표, 김재원은 뭘 알지도 못하고 뭐 실드를 치겠다고 저러다가 명태균한테 한 방 먹고 저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있고, 홍준표는 자기가 걸려드니까 윤석열 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또 조롱하고, 안 되니까 지금 한동훈을 또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자기가 걸려들었거든요.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게 과연 대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정리를 하자. 이게 사실 사과나 기소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뭐가 더 있을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명태균 사태의 본질은 그겁니다. 문자나 녹취록이 터져 나올수록 김건희 여사가 창피해집니다. 그런데 가방처럼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딱 가게 되면 언젠가 이 여론 조작 부분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여론 조작 부분도. 어제가 이 뉴스토마토에서 또 이 녹취록을 일부 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뭐 윤석열을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관계가 되는 그 김영선 쪽에 있었고 이 명태균이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회계 책임자입니다. 이 강혜경, 이 회계 책임자, 이 뭐 국회 지금 증인으로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 지금 연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이 지금 민주당에 연이 닿고, 명태균도 자기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과 지금 이 선이 연결이 되고, 국민의힘과는 또 어떻게 자세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만은 정리를 하고 가자, 김건희 여사 부분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 성공에 잘못하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총선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기존 정치인들과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소위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 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곧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바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옳았느냐? 좀 더 노련한 이 순서의 배정, 시기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바로 터져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른 이야기는 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뭐 사퇴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 한동훈은 사퇴 못한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의 다른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뭐 나에게 맞춰달라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이 문제, 특히 명태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풀 방법이 있느냐,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동훈의 방식, 방향이 옳지 않나,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이 방향이 옳지 않다면 뭐 친윤에서 말하는 한동훈을 끌어내리자. 지금 뭐 보시면 압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압승을 한 것이죠. 압승을 했는데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 뭐 김재원, 홍준표 뭐 모두, 권성동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노리고 있고, 어떤 자기들의 약점이 있는지, 뭘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많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노리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 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릴 수 있겠느냐? 금정구청장 선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동훈이 아니고 권성동이 당대표로 갔다. 선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금정 주민들이 권성동 좋다, 지지해 줄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원 되겠습니까? 홍준표 되겠습니까? 한동훈이니까 해낸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그것도 다음 주 초에 독대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이 더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수사를 잘한다. 문의조에 대한 수사를 잘한다. 칭찬도 많이 했는데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이 뒤에 정무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감당이 됩니까? 특검 당장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일부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아이고 골치 아프다. 아예 막 국회 특검을 해버려라. 특검으로 다 밝혀버려라. 특검하면 매일같이 언론 플레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또 특검하면 뭐가 나올지 누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체 실체를 놓고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깨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자. 법적인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것은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게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이게 끌어서 무슨 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 대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철 비상의료 대책을 만들겠다. 비상의료 대책이라는 게 전부 예산 쏟아붓는 겁니다. 이 계속 이렇게 가면 버티면 누구 말처럼 6개월 지나면 이제 의사들이 돌아옵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옵니까? 의대생들이 돌아옵니까? 가장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의 대응책은 뭐냐? 이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이 뭐냐? 팩트가 뭐냐?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이 저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타협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셔서 제가 이 명태균 사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